민주당 내에서 제가 독수리용제로 고립이 됐죠. 초선 때는 사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독수리였네요. 예. 그 과정 안에서 그러면은 주민들의 힘이 컸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느끼게 되고요. 다만 되고 나서 이제 두꺼비 시의원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두꺼비 활동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닮으셔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약간 뭐 두꺼비 닮았어요. 네, 그걸 저도 얼굴도 좀 이렇게 널대대한 것이 두꺼비가 이렇게 두꺼비의 두가 두껍다라는 것에서 온 거예요. 두꺼비가 실제 두껍다. 10여 년 이상을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삶을 두꺼비에서 이제 청춘을 바쳤다고 해야 할까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두꺼비 뭐 보존 운동을 했던 환경운동가가 시의원이 됐네. 초선 때 같이 활동을 했던 한병수 의원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병수 의원님이 저를 부를 때 두꺼봐 두꺼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두꺼비 시의원이 됐고 지금 이제 의장을 하고 계신 김현기 의장님도 저를 항상 두꺼봐 두꺼봐 같이 또 상임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꺼비 시의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었어요. 초선 때는 어쨌든 그 활동하셨던 베이스가 있으셔서 기초 그 활동했던 영역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 그 민간 개발에 대한 공원 개발이나 이런 활동을 저지하는 활동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초선이면 독수리 오영재 이런 표현도 좀 있었고 초선 때는 그런 활동들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활동들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이 청주라는 도시를 생태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뭐 이런 이제 바람들이었던 거였고 산남동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이제 마을 공동체를 청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두꺼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공원으로 묶어놓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하지 않는 공원들은 2020년 7월 1일부로 다 해제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법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전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30%를 아파트를 짓고 민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수익금으로 나머지 70%를 사들여서 청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 청주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공원 개발 사업 전체를 다 반대를 했던 건 아니고 최소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청주가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한두 개 할까 말까였는데 청주는 6, 7개를 막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청주가 그 시기에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았었어요.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도시 하면 청주가 꼽혔던 시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결국 숲이 많아야 돼요. 나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도심 안에 있는 숲은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방향이었던 거죠.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축구장 몇십 개의 면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숲이. 그래서 반대를 했고, 이제 시장이 저희 민주당 시장이었는데 제가 강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제가 독수리용제로 고립이 됐죠. 초선 때는 사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독수리였네요. 예. 저를 가끔 이렇게 의원님 한마디씩 놀릴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라고 뭐 그런 게 제가 뭐 있었어요. 예. 지금 와서 평가하자면 시의원으로서의 청주시의 발전보다는 생태 환경에만 매몰되어 있다. 뭐 청주 지역이라는 것들이 좀 변화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막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있으시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런 후회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저는 가장 마을다운 것이 가장 청주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마을의 주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어서 뭐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뭐 시장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퇴직 앞둔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역에서 뭐 봉사하겠다고 정치하겠다 이건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마을다운 곳이 가장 도시다운 곳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가장 대한민국에 적합한
모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회는 없으시다. 그렇죠. 두꺼비와 함께한 인생이 결국은 지금의 박완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의원 활동 이제 8년 차 하시잖아요. 네. 이 8년 차 동안 이것만큼 정말 성취감이 뿜뿜했다. 제가 워낙 이제 환경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집중을 초기에 많이 했어요. 북이면에 그 소각장, 민간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북이면 주민분들이 뭐 암으로 60여 명이 돌아가시고 뭐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환경단체 분들이나 주민분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 주셨잖아요.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거는 환경부가 나서서 주민 건강 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민들의 노력과 의회에서의 노력들이 이제 합쳐져서 환경부 최초로 민간 소각장에 대한 영향에 의한 주민 건강 조사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이제 그걸 이끌어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데 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있었지만 하여간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고 택지 개발하거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방음벽에 점이 찍혀 있는 거 전국에 2번째로 청주시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고 나서 뭐 창원시의회 등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방음벽을 만들 때는 조류 충돌 저감 이런 장치 이제 시설을 부착하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새들을 지키는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거 시의원으로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싶어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장의 역할과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주되게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이. 거기에 일부분으로 지방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구도가 지방의회가 지방 정부의 소위 말하는 한 부속처럼 여겨지는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예,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지방자치법 말만 들어도 사실 뿔뿔이 민주주의, 지방 분권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렇게 지방 분권과 지방의 뿔뿔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왔니, 오늘 왔니, 지금 왔니, 많이 왔니? 오늘의